저는 이미 진단 받았을 때 암 타입이 허투루 양성 그리고 호르몬도 양성이었기 때문에 조금 공격성이 있는 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암세포들을 먼저 좀 죽이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했었을 때 예후가 훨씬 더 좋다고 해가지고 선행 항암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6번의 항암을 했고요. 3주 간격으로 다행히 한 주도 밀리지 않고 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을 잘 이겨내고 항암이 끝나고 3일 만에, 그러니까 3주 만에 이제 수술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남편이 이제 저의 수술 보호자로서 와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아이를 돌봐줄 어머님이 코로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이제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저는 혼자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근데 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그 간호통합병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호자가 상주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그 간호사분들이 보호자 역할을 좀 해주세요. 물론 막 옆에서 24시간 돌봐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거동을 도와준다던가 뭐 이런 거를 다 도와주는 그런 병실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바로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병동에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진단 받았을 때부터 이미 초기는 지났다. 이거는 2기 이상의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1차 병원에서부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그 4기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냥 그 여명이 닿을 때까지 항암 치료만 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3기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뭐 수술 받으러 가시면 되게 많이 얼마나 힘들까 뭐 할까 막 심란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내가 너무 슬프기도 해서 막 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막 그렇게 수술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용인세브란스 그 병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이 6인실로 들어갔었는데도 그 간격이 너무 넓고 막 커튼을 쳐도 한 평이 될 정도로 너무 넓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막 아마 수술하러 간 환자 중에 제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뭐 유륜에도 그 주사를 맞는데 그걸 왜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주사도 맞고 뭐 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다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아침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수술방에 그 침대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 그 밀어주시잖아요, 간호사분이.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정산이다 보니 걸어서 수술방에 갔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남자 간호사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하면서 초록색 수술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환복을 하고 있으면 그 오셔가지고 데려가요. 그럼 이제 수술 뭐 이렇게 수술방이라고 써있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 거기서부터 이제 침대에 누워요. 베드에 누우면 제가 진짜 이 모든 거 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발등에 그 라인을 잡아요. 발등에 수액을 꽂는 라인을 잡는데 왜냐면 그 수술할 때 이렇게 묶여있나? 아무튼 그래서 팔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발에 수액을 연결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항암을 하면 코끼리 다리처럼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부풀어 올라서 막 혈액순환도 안 되고 땡땡 부어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라인을 잡으려고 하니 베테랑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하셨어요. 근데 이미 몸은 그 항암을 해가지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다 막 띵띵 불어있고 통증을 동반하는데 막 그것까지 잘못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발등으로 주사 맞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걱정하지 마라 뭐 해라 이래서 그때까지도 너무 신이 났어요. 교수님 뭐 잘 부탁드린다 이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그 베드를 옮기시더라고요. 수술방으로. 그리고 수술방에 이제 옮겨서 누우면 너무 무서웠어요. 수술방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양팔을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저는 막 수술방에 수술을 하면 간호사분이 한두 명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각자 할 일을 탁탁탁탁 정해져서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라인 잡고 누구는 뭐 마취하시는 분은 위에 계시고 뭐하고 하는데 막 양팔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묶는데 그때부터 더더더더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드디어 수술을 하는구나 해서 막 설레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양팔이 묶이고 너무 차가운 온 전체가 스테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진짜 딱딱하게 그 로봇처럼 일을 하시는 그 간호사분들 사이에서 멀뚱하게 누워있는데 그게 눈을 계속 굴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익숙한 갑자기 교수님이 제 옆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눈으로 교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교수님이 괜찮다고 이제 자기를 이제 믿으라고 하시면서
묶여있는 제 손에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그때 너무 편안하고 뭔가 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눈시울이 붉어져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취가 되더라고요. 그 손 잡아주시고 마취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손을 그냥 콕 잡아주셨어요. 이게 온기가 전달이 되니까 진짜 이 왠지 교수님이 나를 정말 살려줄 것 같고 너무 안심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깨어났을 때는 정말 거친 간호사분의 그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잠들면 안 되세요. 이러면서 막 깨우더니 이제 막 옮기는데 이제 그 수술용 베드를 옮겨서 저희 병실로 와가지고 간호사 두 분이 막 들어가지고 그 병실에 있는 베드로 저를 옮기는데 여기 이제 수술 부위가 정말 찢어질 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으악!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수술이 한 7시인가 8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병실에 왔을 때가 4시인가 5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때 처음에 수술 설명을 들었을 때 몇 시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됐던 거였죠. 왜냐면 저는 그 전절제 그 유방외과 수술과 더불어서 끝나고 이어가지고 성형외과 교수님이 그 재건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재건을 할 때 제가 그 밑부분에 그 라인이 너무 방이 넓어서 그랬었나? 그래서 하나하나 다 꼬매내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왔는데 일단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를 부축해줄 수 있는 분이 간호사분인데 간호사의 벨은 내 머리 베드 뒤쪽에 있어가지고 손도 안 닿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어쨌든 누워있으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의자를 앉혀주셔서 막 이렇게 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아무도 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6시가 되니까 밥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한테 이거 밥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근데 이거 저 밥 먹어도 돼요? 이러니까 먹어도 되니까 뭐 여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꿀꿀 먹었어요. 막 숙일 수도 없어가지고 막 밥 먹고 그랬는데 와 진짜 통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은 아픈 거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제가 이 통증이 거의 그 제한절개 수술한 거만큼 그 이상의 통증이 막 오더라고요. 막 다 찢어질 것 같은 그 통증이 와가지고 계속 진통제 좀 놔달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날 저녁은 무사히 잘 지나가고 문제는 다음날 더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걷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힘냈는데 교수님이 이제 회진을 오셔가지고 아파도 자꾸 조금 걸어서 자꾸 회복이 되게끔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복도를 진짜 몇십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계속 돌았어요. 병실을 그 병실 복도를. 그래서 병실에서 계속 돌다가 너무 아프면 또 누워있다가 밥 나오면 밥 먹고 또 이제 불 꺼지면 자야 되는구나 하고서 왜냐면 할 게 없어요. TV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또 못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괜찮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회복이 많이 됐다 했는데 한 4일차인가 5일차 때 갑자기 또 통증이 너무 심하게 몰려와가지고 막 진짜 진통제 좀 놔달라고 밤에 얼마나 막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막 간호사분들한테 제발 진통제 좀 빨리 놔달라 막 엄청 눈물이 막 나고 갑자기 막 서럽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갑자기 교수님이 회진이 아닌데 갑자기 늦은 밤에 교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니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응원의 말을 해주고 가셨는데 입원하는 내내 입원을 3주 정도 했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그냥 유방암에 걸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극복을 했고 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서전 같은 책이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오히려 진짜 너무 안심이 되고 진짜 이제 수술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반 이상 왔다,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수술에 대한 결과는 선행항암을 했었을 때 그 암세포가 다 없어졌는지 그게 관건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기수가 좀 높았고 그리고 그 암타입도 너무 강한 공격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관해가 됐어야 했어요. 일단은 완전 관해 첫 번째는 완전 관해가 돼야지만 재발 확률이 훅 떨어진다고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완전 관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은 급여로 됐지만 그때는 비급여였던 키사일라라는 표적 치료제로 바꿔가지고 다시 남은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모든 회차를 다 하면 한 7천만 원의 표적 치료 비용이 드는데 그게 일단은 돈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발 완전 관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너무 만져지는 암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암이 이미 왼쪽 가슴 전체에 다다다다다다 엄청 많았기 때문에 조금 희망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하필 수술하고 이제 며칠 안 돼서 교수님이 결과 나오기 전에 갑자기 코로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출근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 결과는 교수님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간호사분한테 이거라도 따로 알게 해주시면 안 되냐 해도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좋은 결과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야 이게 결과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의 수술 결과가 궁금하시다면